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묘의보감 코너에서 조금 주제를 하나 정해봤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좀 많이 알아서 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시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준비한 주제는 지각과민 증후군입니다. 지각과민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질환이야 라고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한 증상들이 좀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른 말로는 좀 안달난 고양이병?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안달난 고양이병? 이게 어떤 걸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지각과민 증후군 증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고양이들이 안절부절한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할 때 사람들은 어떡하죠? 왔다 갔다 하고 뭐 두리번 거리고 뭐 약간 계속 뭐 머리를 숙였다가 뭐 이렇게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지각과민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의 특징이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환을 다른 말로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안달난 고양이 병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지각과민 증후군은 어떤 질환이냐, 이 안달난 고양이 병은 어떤 질환이냐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벼운 증상부터 좀 심각한 증상, 매우 심각한 증상, 이렇게 증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좀 가벼운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좀 앞발을 이렇게 탈탈 턴다던가 아니면 귀를 이렇게 턴다던가 귀를 갸우뚱. 그래서 처음에 보호자님들이 데려오실 때는 우리 고양이가 귀를 자주 털어요, 귀를 자꾸 털어요 해서 귀병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오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와서 귀 안에 보면은 되게 깨끗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귀를 자꾸 간지러워하고 귀를 긁는다던가 이런 경우에서 혹시 우리 고양이가 아토피인가 알러지인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귀를 터는 증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소양감이 있는 것처럼 귀를 이렇게 타타타 계속 이제 긁듯이 하기 때문에 이제 탈모, 털이 빠지는 증상까지 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이런 증상만 있다면은 조금 경미한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지각과민 증후군 말 그대로 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은데 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간지러움일 수도 있고 뭐가 묻어 있나? 약간 간지러움, 간질간질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귀를 계속 털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물결 소견이라고 해서 이 등이 꿀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등이 이제 물결 치듯이 한 번씩 등이 꿀렁거리는데 보통 이게 좀 과도한 애들이 있어요. 과도하다라는 거는 자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를 털고 자주 등 쪽이 물결이 쳐진다던가. 또 하나의 증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절부절하잖아요. 안달난 고양이처럼 갑자기 막 등 꿀렁거리면서 갑자기 우다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스프린트를 하는 경우. 또 증상이 좀 심해지면은 뭐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뒷발을 털다가 하기도 하고 앞발이든 아니면 특히 이 증상이 어디에 호발하냐면 보통 허벅지 쪽이나 배 쪽이나 뭐 이런 뒷다리 쪽 이쪽에 이제 호발하기 때문에 증상들이 그쪽을 과도하게 앙앙앙 옆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앙앙앙 물거나 아니 과도하게 핥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잠을 푹 못 자는 애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놀래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보통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던가 앞발이나 뒷발에 뭐가 묻은 것처럼 계속 터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 귀를 터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등이 물결처럼 이렇게 꿀렁거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경미한 증상이면서 좀 중등도 그 사이에 있는 증상들인 것 같아요. 이 지각과민 증후군, 안달난 고양이병은 되게 다채롭게 증상이 나타나요. 심한 경우에는 꼬리를 계속 쫓는, 그러니까 꼬리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자꾸 물어서 꼬리 끝이 상한다던가 아니 꼬리 끝이 피가 많이 난다던가 그리고 꼬리를 계속 보면서 자기가 긴장을 한다던가 빙글빙글 꼬리를 쫓아서 돈다던가 꼬리에 자신이 또 놀란다던가 약간 이런 증상까지 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학하는 거죠. 과도하게 핥고 무는 탈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부에 피부 병변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강박증의 한 특정 예기 때문에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서 강박증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집안에서 혼자 지내고 오랜 시간 이제 좀 무료한 삶을 산다던가 불안감이 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강박증이란 증상들이
계속 발현이 되는데 특별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각감인 증후군이죠.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달난 고양이병이라고 하고요. 과도한 그루밍 있잖아요. 과도한 핥기, 오버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또 오버 그루밍은 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털만 이렇게 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아이들이 가만히 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강박증이기 때문에 약물을 조금 오랜 기간 조금 처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박증 관련된 약이라든가 신경안정제라든가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동물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처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뭐 약을 조금 가볍게 준다던가 아니면 뭐 항우울제도 처방해 준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초기, 그러니까 경증일 때 개입을 했을 때 치료 효과도 되게 좋고, 뭐 보통 강박증은 뭐 교과서적으로는 거의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초기에 좀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약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보호자님이 노력해서, 보호자님이 놀이치료라든가 아니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 지각감인 증후군, 안달난 고양이병을 많은 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계시고 이게 왜 생기지라고 했을 때 특별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뭐 상담을 하고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책들을 봤을 때는 보통은 좀 불안 장애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친구들이 많고,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서 불안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구성원이 변해서 불안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좀 보호자 의존적이어서 불안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불안 장애라는 거, 이게 조금 깔려 있다가 이런 것들이 다른 뭐 강박증의 다른 증상들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발현이 되거나, 특히나 이 지각감인 증후군처럼 발현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약물적인 치료 관리, 그 다음에 보호자 교육. 보호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루틴을 잘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는 되게 규칙적인 삶, 규칙적인 밥을 주기, 규칙적인 놀이 제공하기, 규칙적인 뭐 교육하기. 그 다음에 약은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아서 병행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보호자님들이 이 지각감인 증후군 관련돼서 상담받고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좀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의존도가 높을수록 불안감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양이가 자존감이 높은 고양이로 살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 증상이 심한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져가시면 상담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달난 고양이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